자,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첼리스트가 거짓말을 했는지 하나씩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큰 거짓말이 이거였죠. 아직 거짓말이라고 저희가 단언하기는 어렵죠. 네. 어렵죠. 이건 나중에 이제 거짓말로 드러나게 될 경우에는 첼리스트뿐만 아니고 이런 위증을 교사했던 사람까지 한꺼번에 굉장히 이건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증인은 대통령이나 원고를 직접 대면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태어나서 한 번도 그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걸로 전체 언론들이 다 깔았어요. 네. 예, 이 증언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증언이 위증으로 드러나게 되면 첼리스트 그리고 위증을 교사했던 사람들은 아주 엄한 처벌을 받을 겁니다. 결국 이러한 증언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2번이나 이 구속 영장이 청구당해서 제가 위치장에 2차례나 위치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구금이 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언젠가는 청담동 술자리는 저는 이거 자체가 하나의 특검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렇죠. 이게 위증으로 드러나면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2022년 12월 8일 날 네.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TV조선하고 인터뷰에서 첼리스트가 이렇게 얘기했죠.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본 적은 없어요. 그날 이제 법정 증언에서도 이 TV조선 인터뷰를 첼리스트는 굉장히 금과 옥조처럼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미 TV조선을 통해서 청담동 술자리는 다 거짓말을 한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말을 안 믿고 계속 어거지 방송을 이어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첼리스트는 2023년 4월 4일에는 윤석열 한동훈을 분명히 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첼리스트가 바로 이걸 해명을 했는데 이걸 해명을 못했단 말이에요. 정말로 거짓말을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TV조선 인터뷰는 2022년 12월 8일이고요. 이로부터 약 한 4개월 정도 지냈던 2023년 4월 4일 날 그 분당에서 그 옷가게 알바를 하면서 만났던 언니한테는 완전히 자기가 했던 이 TV조선 인터뷰를 뒤집었단 말이에요. 네. 내가 공연을 하러 갔는데 윤석열이랑 한동훈이 온 거야. 대통령이랑 간 거야. 그러니까 네가 공연을 하러 갔는데 윤석열이랑 한동훈 한동 술집 8시에 뭐 이렇게 어떤 나는 자리인지도 몰랐어. 근데 그 왔다고 네가 공연을 하는데 왔다고 왜 와 걔네들이? 걔네가 VIP였으니까. 걔네들이 손님이었어? 근데 네가 가서 공연을 했어?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페이만 받고 공연을 하고 그거를 그때 만나던 새끼한테 얘기를 했는데 집에 가면서 전화로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나랑 헤어지고 국담에서 한담이가 뭐야? 한동훈 국가감사할 때 한국장관 감사를 할 때 나 뉴스 안 봐서 잘 몰라. 그거를 터뜨렸어. 내 음성을 전화 음성을. 근데 터트리면 안 되는 거야 원래? 왜냐면 법무부 장관 대통령이랑 그리고 거기 다른 변호사 김앤장 애들이 있었거든. 한동훈 와이프가 김앤장이야. 그러니까 자 정리를 해볼게. 네가 공연하는 자리야. 그러니까 네가 공연한 자리에 한동훈이도 오고 윤석열 대통령도 왔다 이 소리야? 근데 그게 너가 거기서 공연을 하고 있었어? 난 했고 했어. 한 얘기를 같이 술도 먹었어? 아니, 술을 안 마셨어. 안 마셨어. 멋있다 근데 너. 그런데 그랬어. 아니 나 진짜 잘 나갔거든 언니. 잘 나갔네. 그랬는데 그거를 그 새끼한테 집에 가면서 이래서 늦었다고 얘기를 했어. 동거를 했었거든. 먼저 남자친구한테 지금 저 동생 말고 근데 그거를 그 새끼가 얘기했어. 누구한테 얘기했어? 보수 말고 저쪽 좌파 애들한테 얘기를 그 좌파라는 거는 민주당? 민주당의 김의겸이라는 의원이 한동훈 국감을 이제 법무부 장관 국감을 하잖아. 국가감사. 근데 남자친구가 좀 적어야겠다. 나중에 그런 게 있어서 내가 지금 체결을 못해요 언니. 근데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지 다시 뒤집었는지 부분들에 대해서 그날 법정에서도 설명을 못했어요. 이 첼리스트는 법정에서는 이제 저 부분들에 대해서 그 동문서답을 했죠. 왜 저런 거짓말을 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본인은 그 옷가게 언니한테 내가 왜 첼로를 치다가 이렇게 옷가게에 와서 일을 하게 됐는지 그 경위를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이제 앞으로 재판부에서도 사실 이걸 판단하실 때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한동훈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첼리스트. TV조선 인터뷰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왜 그 뒤로 4개월 정도 지나서 아주 편한 자리에서 만난 언니한테는 내가 8시에 연주하러 가보니까 윤석열 한동훈이 있었다. 탄핵감이다.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그리고 사실은 언론도 그러나 4월 4일 날 스스로 자신의 이 발언을 뒤집은 경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실은 기사에 담아야 균형 있는 보도가 됐어야 되는 거죠. 내용도 잘 모르는 데다가 현장에서 그냥 전편일률적으로 첼리스트가 했던 나는 윤석열 한동훈을 본 적 없다는 건 이미 2022년 12월부터 하던 얘기잖아요. 그동안 2년간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집단 망각에 걸린 것처럼 다시 또 2022년 12월 8일로 돌아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 거짓말, 위증으로 의심되는 부분이죠. 증인은 피고 강진구 등 더탐사 기자들에게 대통령과 원고 등이 청담동 소재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증인의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사실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이 말 저도 들으면서 속으로 좀 약간 쓴웃음을 짓게 됐던데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물을 거잖아요. 질문이. 네. 근데 답이 사실이라고 한 적 없다는 거예요. 저것도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상 위증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권지현 기자하고 만나서는 본인이 한동훈이 이제 무서워서 지금은 진실을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한동훈이 무서워 진실을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날 청담동 술자리 대통령이 나온 술자리는 사실이다라고 사실상 얘기한 거로 봐야 되지 얘기한 않겠습니까? 거죠. 네. 그래서 저것도 사실은 위증이에요, 저건. 네. 한번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한번 들어보시면 첼리스트의 이 말은 위증이라는 사실을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한동훈 진짜 머리가 좋거든요. 딱 그 집 걸 때. 제가 걸게요. 그 나한테 얘기한 것 같아. 그래서 내 눈을 마주쳤잖아. 눈을 무섭더라. 제가 나한테 본인이 담으려고 얘기하는 거 진짜 나 너무 실망스러워. 짜증난다고. 짜증난다고. 대통령 나 짜증나는데 어떤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이래? 내 토닝이 들어왔을 때 내가 그걸 바꿔. 진열을 막 해놔. 우리나라 왜 김일경도 이렇게 해? 그럼 어떡하지? 이 사람은 또 죽이는 거잖아. 야, 너 돌아가리라는 거야. 어? 그렇잖아. 다 함께 살 수 있는 말을 생각하시느라고. 근데 저도 말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어. 근데 이 말을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 그리고 이건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일이 없어. 하지만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하지 않아도 어떤 말도 하기가 너무 어려워. 얘를 선택하면 얘는 어떡하고 얘를 선택하면 얘는 어떡해. 근데 사실은 여기가 힘이 더 있으니까 더 무서운 거지. 진실을 얘기하고 털고 싶었지만 너무 복잡하다. 그걸 한자를 생각해서 잘해야 돼. 내가 한국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성적을 받고 그래서 나는 정말 어디선가 떠나야 되겠구나. 그랬는데 이제 경찰서 집에 들어갔어요. 차라리 그냥 날 등업에 떠나게 해줬어. 그냥 조용히 있던 거지. 야, 한 달을 생각했는데 답이 안 나온다고. 한 달을 왜 생각하면서 거짓말했는데. 저 얘기가 훨씬 더 진실성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예? 나를 조용히 어디론가 떠나게 해주면 입을 다물 텐데라고 하는 저 얘기가 훨씬 더 진실성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자기는 사실이라고 한 적 없다 이 말을 하면서 판사에게 나는 거짓말이라고 했으니까 내 말을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저런 얘기가 오고 가면 사실상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저거는 권지현 기자한테 사실상 청담동 술자리는 있었는데 본인이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어서 얘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저거는. 네. 이 전 남자친구도 그렇고요. 권지현 기자도 그렇고 직접 들은 사람들 입장에서 또 특히 트위터 친구들분들 있죠. 이분들은 직접 들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든 얘기를 다 뒤집어 버리니까 다들 완전히 바보가 된 느낌인 거죠. 너무 황당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무수히 본인 스스로 뱉어놓은 얘기들이 있는데 내가 법정에서 나와서 나는 태어나서 한동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 얘기만 진실이고 이거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오늘 이제 방송 이제 1만 명 정도 보고 계신데요. 네. 이분들도 2022년 10월 24일 방송 다 보셨을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동접자가 한 5만 명 넘게 본 것 같은데요. 다 그분들이 증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다 바보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네. 또 이어서 한번 보죠. 자, 증인은 2022년 11월 1일 피고 강진구에게 뭐가 공익제보입니까? 의처증 심한 남자가 여자와 녹음된 거 퍼뜨리는 것이요? 제가 거짓말이라면요. 그것도 공익인가요? 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것은 더 탐사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피고에게 설명한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한번 근데 네, 이 정확한 문자의 앞뒤 네. 맥락을 한번 좀 봅시다. 예. 제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이 남자친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땡땡. 감독의 억하심 제보에 원하지 않은 이야기가 퍼들어졌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이 그가 원한 대로 기자님이 해주신 거고요. 뭐가 공익 제보입니까? 의처증 심한 남자와 여자와 녹음된 거 퍼뜨리는 것이요? 제가 거짓이라면요? 그것도 공익인가요? 옳지 않은 거잖아요. 아무리 제보가 들어왔다 해도 사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문자를 맥락상 저기서 제가 거짓이라면요. 그것도 공익인가요라고 하는 것을 부각을 시켜서 네. 사실상 저것은 첼리스트가 강진구 기자에게 거짓말이라고 했던 것이다. 라고 확인시켜준 그런 문자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겠습니까? 아니면 전체 맥락을 보면 왜 나한테 확인하지도 않고 내 동의도 구하지 않고 남자친구 얘기만 믿고 남자친구 제보만 가지고 그걸 이렇게 터뜨려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저는 뭐
공익제보고 뭐 이런 거 원치 않고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왜 저한테는 한마디 동의도 구하지 않고 남자친구 제보만 믿고 그걸 터뜨렸냐. 만약에 그거 내가 사실이 아니라고 거짓말한 거라고 얘기하면 기자님 어떡할 거냐. 그렇게 해석되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한 걸로 네. 특정을 해서 말을 할 수가 있대요? 여기 어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저런 걸 가지고 그 사실이 아니라고 피고에게 설명한 거라고 하는 한동훈 변호인단은 예, 국어 공부 다시 하셔야 됩니다. 전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면 예,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원망한 것이다. 본인의 그래도 동의를 정확한 구하지 거예요. 않고 예, 녹취를 공개한 것에 대한 원망한 것이다. 이 말의 이 화자의 취지는 무엇인가로 골랐을 때 1번 피고에게 거짓말했다고 설명한 것이다. 2번 본인의 동의 없이 예, 녹취를 공개한 것에 대한 원망한 것이다. 그러면 2번을 골라야 돼요. 이거는. 그렇죠. 네? 이거는 중학교 1학년 국어시험에 내면은 아주 적절한. 아마 학생들 거의 다 맞출 것 같은데. 중학교 1학년 정도 적어내면 이제 정답률 한 7, 80% 될 겁니다. 네, 높을 겁니다. 쉬운 문제죠. 아주 쉬운 문제죠. 그런데 변호사는 모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네. 아, 나 답답합니다, 정말. 저분도 아마 뭐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네. 변호사 생활까지 했던 사람인 걸로 보이는데. 자, 이거 하나 더 보죠. 또 다음 날도 비슷한 문자가 또 있어요. 기자님, 저는 이 땡땡이라는 이 감독, 네. 네, 전 이거는- 남자친구 얘기하는 거예요. 뭐 시옷 이거 무슨 하여튼 애게 뭐 새끼 이런 얘기겠죠. 그런 것 같아요. 당한 거고요. 말 못할 상황 역시 그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풀리지 않으면 제가 진실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짜놓은 각본대로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으니까 제가 아무리 개딸이라고 해도 네, 여기까지만 보면 됩니다. 이 앞뒤하고 딱 맞춰 보십시오. 여기서는 굳이 제가 얘기하자면 그게 풀리지 않으면 제가 진실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풀리지 않으면 네. 자기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 남자친구가 일방적으로 강 기자한테 제보를 해서 힘들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이 상황이 풀리지 않으면은 나는 진실을 얘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저한테 자기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취를 공개한 것에 대한 원망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남자친구가 사과를 뭐 한다든지 이제 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나는 내가 봤었던 그날의 진실을 이야기할 수 없다. 이것은 너무 명확하잖아요. 요거는 중학교 1학년 국어 문제가 아니고 초등학교 3학년 국어 문제로 나옵니다. 요 정도는. 자, 이렇게 쉬운 문제를 우리 변호사 한동훈 측 변호인들은 모른다는 것도 그것도 거짓말인 거죠. 네. 이게 서로 이제 입을 맞춘 거죠. 네. 혹시 엉뚱한 말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입을 맞춘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명백한 위증이 하나 더 있어요. 명백한 위증이죠, 명백한 이거는. 위증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증인이 피고 강진구 등을 강요 미수등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거짓말이죠. 네, 거짓말. 거짓말입니다. 고소한 적이 없어요. 아까 그 강요 미수로 고소하셨다고 했는데 증인이 피고 강진구와 첫 남친을 고소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서초경찰서에서 처음으로 이제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요. 그때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그러면서 박경수 변호사가 형사 고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완벽한 위증입니다. 강요미수죄뿐만 아니고요, 명예훼손, 그 어떤 죄목으로라도 첼리스트는 저를 고소한 적이 없습니다. 아하. 고소를 못했겠지요. 할 수가 없었겠지요. 강요미수죄로 저를 고소를 했다면 유관모 검사가 죄를 상대로 조사하던 도중에 강요미수죄를 추가해서 인지하겠다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갑작스럽게 본인이 이 지문 인식기를 가지고 와서 인지 수사를 하겠다면서 저한테 지문을 채증을 강요를 했습니다. 유관모 검사가. 유관모 검사가 강요했군요. 예, 고소를 했다면은 이런 일을 벌일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 그래서 그 첼리스트가 저 강진구 기자를 고소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명백한 위증이에요. 근데 그냥 한번 고소를 했다 이렇게 슬쩍 지나가면 맞습니다. 모르는데 이 정도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시기까지 얘기해요. 본인이 서초경찰서 가서 조사받던 그 무렵. 11월 23일이죠. 네, 그 무렵에 자기가 고소를 한 것 같다라고 했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명백한 위증입니다. 이거는. 네. 자, 그다음 한동훈 무섭다는 얘기 또 보죠. 증인은 원고 한동훈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약간 두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두려움을 느끼는 건 아닙니다. 그럼 두려움은 전혀 없으시고요. 그냥 제가 그런 얘기를 해서 어쨌든 그분들에게 피해를 끼쳤으니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죠. 요 김윤우 변호사하고 그 신문에서는 한동훈에 대해서 두려움을 전혀 못 느꼈다고 했는데 결국 본인이 이 증언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답변을 하면서 본인의 말을 뒤집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신문을 합니다. 네. 증인은 2022년 12월 3일 권지현 기자하고 만나서도 지금은 한동훈이 무서워 진실을 얘기할 수 없다.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지 진실을 얘기하겠다고 했어요. 만약에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왜 이런 말을 했나요?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법무부 장관 국정감사에 그 전화 음성을 틀었는데 그 법무부 장관이 자기 직을 걸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거짓말한 사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제 보호를 하나도 해주신 게 아니잖아요.
예, 제 보호를 하나도 안 해줬나요라고 하는 거. 예. 저한테 문자로도 사실 공익제보를 제가 설득할 때 본인이 이제 하면서 저를 지켜줄 수 있나요? 이런 얘기. 지금도 참 그 문자를 생각하면 참 마음에 참 아련합니다. 그때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첼리스트를 이제 두려움을 떨쳐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이제 후회가 들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서 본인이 두렵다 그랬어요. 두렵다고 했잖아요. 뭐 앞에서는 두렵지 않. 이 김윤우 변호사가 물었을 때는 두렵지 않다. 죄송하다 그냥. 근데 갑자기 두렵다 그랬어요. 네. 네. 강진구 기자가 물으니까 두려워진 건가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위증을 한 거죠.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는 게 위증이 되거나 아니면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하는 게 위증이 되거나 둘 중에 본인이 스스로 자신의 말을 이제 뒤집은 건데요.